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기차를 타고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일 텐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가수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이라는 곡입니다. 젊은이의 절망과 이룰 수 없는 꿈을 노래했는데요. 이 고래잡이가 요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조사 목적의 포경을 두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어서인데요. 시사나타 H 40번째 시간, 오늘은 포경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 진행하고 있는 한국일보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고래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대한 크기로 보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고래가 최근 국민의 관심을 다시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 IWC 연례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이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을 재개하겠다는 돌발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충분한 공감대 없이 공언을 한 건데 이 때문에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일주일 만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철회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고래잡이가 새삼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IWC가 최근 공개한 불법 포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9개 회원국이 보고한 규정 위반 사건인 23건 중에 무려 21건이 울산 앞바다 등 우리나라 근처 해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경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극에 가까운 지역 일부인데요. 이들을 제외하고 불법 포획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애초 우리 대표단이 밝힌 바와 같이 연구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일각의 주장대로 개체수가 증가한 고래들이 인간들이 잡을 물고기까지 다 먹어버려서 어민들이 피해를 정말 보는 건지, 또 수은이 농축돼 있다는 고래고기는 과연 먹어도 안전한 건지, 현재 잡히는 고래들 또 그것으로 만든 고기들은 정말 우연히 그물에 잡힌 것들이 맞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시사난타 H 40번째 시간, 오늘은 시사난타 H의 진행자이자 산업부 기자인 최진주 기자가 고래문화특구인 울산 특구 현지에 다녀온 취재담과 또 동물자유연대의 이형주 팀장이 나오셔서 동물권의 측면에서 본 고래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공동 진행자인 최준주 기자 당연히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네.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팀장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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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최준주 기자가 이번 논란이 촉발된 계기와 또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매년 그 국제포경위원회 총회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번 달 초에 그 파나마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포경위원회 약자로 IWC라고 하는데 이곳이 사실 생긴 거는 진짜 포경을 위해서 생겼어요. IWC가 1949년에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포경 국가들이 너무 사실은 이 18세기부터 고래를 남획을 했습니다. 사실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고래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용했어요. 공업용으로 예를 들면 램프 기름이라든지 그런 사실 고래 기름이 오메가3도 있고 되게 좋은 기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램프 기름으로 쓰면은 그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고급 기름이고 또 힘줄 고래 힘줄 이런 거 테니스 라켓에 줄로 쓰기도 하고 지금 고래를 해체를 하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잡았고 또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제 그 작살포가 발명이 되면서 아주 잘
하게 되었어요. 되게 잘 잡게 되었어요, 지나치게. 예. 그러면서 고래가 없어졌어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바다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 잡을 고래가 없어지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쿼터를 정했고 그 다음에 86년부터는 이제 아예 상업적 포경은 하지 말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년 모여가면서 이제 그 얼마나 고래 개체수가 증가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하고 뭐 어디서 나는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나는 포경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을 뭐 의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이제 파나마에서 올해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갔죠. 가가지고 윤은혜 대표단이 가서 우리가 과학적 조사 연구를 위한 포경을 하겠다. 딱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경악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과학 연구용 포경이라는 목적으로 포경하는 나라는 일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과학 연구용 포경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고래를 이제 막 심지어 남태평양 이런 데 가가지고 잡아서 일부만 이제 과학 연구용 샘플을 채취하고 나머지는 해체해가지고 시중에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기는 고래 고기를 먹는 습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국제사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 연구용 포경을 하는 데는 일본이 유일한데 실제로는 그걸 가장한 상업 포경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국제사회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호주는 ISD에 제소를 했어요. 일본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갑자기 과학연구원 포경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일본을 편드는 것 같은 그런 외교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호주에서 아주 가장 먼저 이제 그 ISD에 제소했던 호주에서 가장 먼저 아주 강한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그 포경 반대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서도 외교적으로 이렇게 다 뭐라고 한마디씩 했고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그럼 포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상태였나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 근데 포경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을 사실은 전부터 조금 IWC에 가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참석을 울산의 그 남구가 사실 그 포경 지역인데 과거에 포경을 했던 곳인데 예를 들면 그런 데서도 가서 뭐 우리 방구대 안각화가 있다. 우리가 이 선사시대 때부터 포경을 했던 나라다. 막 이렇게 막 선전을 하면서 포경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 작업은 사실은 많이 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포경을 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거는 이제 사실 처음이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사회 비난이 굉장히 심했던 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강한 어떤 반발을 하면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러면 뭐 우리가 고래 조사 연구를 할 때 죽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 같은 걸 해서 뭐 여론을 좀 조사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 쪽에서 약간 물러나긴 했어요. 그래서 물러나긴 했지만 오늘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런 연수론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것만 사실 약간 물러난 거지 할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해마다 IWC에 참석은 했었던가요? 회원국이니까 당연히 참석을 하죠. 근데 왜 갑자기 올해 그런 입장을 그렇게 충분히 무슨 논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파장을 보면 네, 그렇죠. 이렇게 돌발 발언을 사실은 부처 간에도 논의가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웬 망신? 막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아까 ISD 제소된 그런 나라의 편을 들은 그런 모양새가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별로 보여주지 않고 근데 어떻게 보면 농림수산식품부라는 데 자체가 예를 들면 농민, 그다음에 뭐 축산하는 민, 그다음에 어민 뭐 이런 분들의 그런 뭐랄까 수확을 좀 많이 하도록 도와야 되는 그런 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이제 뭐 고래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많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래를 이제 좀 잡아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는 맞죠. 근데 지금 사실 이 시점에 딱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많은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고래를 잡는 동네가 딱 그 동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 정부도 이제 끝나겠다. 마지막 뭐 임기 말 선물을 뭐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도 나왔었죠. 예, 아무래도. 사실 그 방구대 안각화가 이제 예전에 선사시대 때 네, 고래 잡는 그쵸. 모습이 새겨진 건데 그게 그 정몽준 의원이 원래 울산이 지역구였잖아요. 네네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그 방구대 암각화 보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활동을 했거든요. 아, 네.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작살 모양과 고래들 여러 가지 모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대에 포경을 했다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로 이용은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방구대 안각 선사시대 때부터 우린 포경을 해온 동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역사를 따져보면 선사시대 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증거가 있으니까 한 게 확실한데 문자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과연 계속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많은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껏해야 뭐 조선시대 때 무슨 고래 수염을 진상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정도? 예. 그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포경이 시작된 거는 1899년에 러시아가 울산을 조차를 하면서 거기에 그 고래 해체장도 만들고 거기 포경 기지를 만들어요. 울산에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것만 해도 벌써 100년이 훨씬 넘은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동네 분들은 옛날부터 포경을 해왔고 우리는 고개를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뭐 방구대 안각화나 이런 고래잡이 문화가 남아있는 걸 관광에 이용하는 것과 고래잡이를 다시 허용하는 것과 또 일부만 또 허용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에 다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과학 연구용 포경이라고 제한을 해서 네. 그 IWC에서 우리 대표단이 얘기를 한 건데 과학 연구용 포경이라는 건 뭔가요? 과학 포경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뭐 DNA 샘플링이나 나이나 크기나 아니면 뭐 분포도, 개체수 이런 거를 말 그대로 고래를 죽여서 연구를 하겠다. 이제 뭐 이런 방침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학 포경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뭐 과학 목적으로 한 1년에 한 1000마리 정도 이제 멜쿼터를 받아서 죽이는데 사실상 그러면서도 지금 그게 1986년부터 이때까지 고래 연구에 관한 데이터를 국제사회랑 공유를 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 연구들이 뭐 고래 뭐 개체를 복원하는데 도움이 됐다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과학 뭐 포경은 뭐 상업 포경의 다른 이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말하는, 그러니까 정부의 주장은 그러니까 정부도 그래요. 일본은 사실 과학 포경을 가장한 상업 포경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거는 진짜 과학 연구용 포경이다. 왜 하냐면 이유는 이 어민들의 말이 그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어민들이 뭐 주장하는 거는 이제 고래가 자기 몸집의 3.5에서 5%를 먹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떤 그 어장 쪽에 이제 우리의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러면 고래가 얼마나 먹는지를 보겠다. 우리가 연구해서 진짜로 얼마 먹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또 일본은 뭐 그런 남태평양에서 1000마리씩 잡지만 우리는 우리 연안 이이제 안에서 80마리만 잡겠다. 그러니까 많이 안 잡고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그쪽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래 고기를 유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매우 기대를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거를 딱 연구 목적으로만 쓰고 사체는 뭐 연구 시설이나 이런 데 기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그 농식품부의 주장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연구용 포경이다.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DNA는 그 고래 사체에서 1%밖에 채취가 안 돼요. 그러면 네. 그 99%의 그 고래 고기를 도대체 어떻게 소진을 하겠다는 건지 일본 같은 경우도 되게 고래 고기의 소비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거의 스닥에는 작년에 집계된 걸로 보면 6,000톤의 고기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개사료로 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학교 급식 뭐 그런 걸로 소진을 자꾸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도대체 그 DNA 채취 후 남은 고래 고기는 어떻게 할지 그거는 뭐 고래가 뭐 쪼만하면 사실 뭐 연구소에 기증하면 되니까 사람 사체 참 조그마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크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그 연구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거를 갖다 다 냉동실에 넣겠다는 건지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사실 개체수를 밝히기 위해서 고래를 그럼 하나하나 죽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개체수 같은 거는 뭐 위성 장치 부착이라든지 뭐 그 사료 샘플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 정말 뭐 인구 조사를 위해 센서스를 뭐 하려 그러면 사람을 전체적으로 뭐 말살시키겠다 거의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정부의 주장은 자기네들 그러니까 호주에서 사실 그런 제안도 뭐 무슨 기술 공유를 하겠다 그런 제안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그런 GPS 장치를 장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래 회유하는 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조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는 개체수나 그런 회유로만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얼마나 먹는지를 조사해 배를 갈라봐야 된다 약간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얼마나 먹는지를 보려고 배를 가른다는 건 좀 비과학적인 것 근데 같은데 모르겠어요. 소화가 이미 다 됐으면 그 네. 먹는 어족을 사실 밝히기 위해서는 고래 배설물을 분석을 하면 네. 되거든요. 뭐 그렇게 또 샘플을 해서 네, 배설물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상식적으로 배를 갈른다고 네. 그 고기가 이때까지 뭐 몇 마리의 물고기를 먹어왔는지 알 수는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는데 그게 뱃속에서 그대로 있느냐 배를 갈라보면 나오느냐 하면 그게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뱃속 갈라보면 밥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다 위산으로 다 녹고 말해서 없는데 잘 안 보이는 물. 그래서 사실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거긴 맞아, 해요. 꼼수하고 있는 근데 어쨌든 뭐 잡는 마리수는 그렇게 많은 마리수는 아니긴 한데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해안에 연안에 고래가 그렇게 진짜 많은 건가요? 사실 지금 잡겠다는 밍크 고래는 작년 집계로 16,000마리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연안에 16,000마리가 있다고 이 세계 전체의 멸종위기 종이 우리나라에서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마저도 우리나라가 1986년에 그 모라토리엄 때문에 고래를 안 잡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복원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걸 다시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 그게 뭐 정말 그 멸종위기수의 개체수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히 좀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럼 그 고래가 뭐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잡기 전에 비하면 옛날 잡을 때에 비하면야 뭐 많이 늘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뭐 많이 늘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고래가 먹을 거를 걱정할 정도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잡은 거죠, 물고기를 바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라고 할 정도가 이제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좀 그런 면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태계 차원에서 이게 먹이 사슬의 최정상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고래라고 하면은 꼭대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없앴을 때 과연 밑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게 그런 먹이 사슬을 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정도로 고래가 있다면 그 정도로 밑에 물고기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밑에 물고기가 없으면 그만큼 고래가 살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게 먹이 사슬의 구조상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포경을 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또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라는 점도 있으니까요. 또 상업포경이 시행됐을 때를 대비해서 자료를 추적해 놓는 의미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불법 포획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포경의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서 과학적 포경까지 실시를 한다면 불법 포획이 더 좀 성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죠. 사실 이 고기 중에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가 고래고기잖아요. 한번 비싸죠. 먹어보면 뭐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꼭 다시 먹어보게 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귀하고 하니까 값도 비싸고 그런 것일 텐데, 이 고래고기는 정말 그냥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맛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안전한지, 왜냐면 고래 몸에 너무 수은이 많이 축적돼 있어서 몸에 좋지 않을 것이다. 중금속 중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소장님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어, 사실 전혀-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아, 완전 채식주의자시군요. 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 그러니까 고래 고기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최상위 포식자라서 그 수윤 중독 문제가 있잖아요. 뭐 통계적으로 그 일본에서 그 포경하는 타이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민 통계보다 뭐 4배 높은 수은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과연 정말 그 뭐 과학 포경이든 상업 포경이든 해서 고래고기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게 국민 건강에 좋은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보호 동물이잖아요.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유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겠죠. 그거는 또 국제적으로 보호 동물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먹어봤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가서 울산에서 먹어봤는데. 네. 어떻던가요? 그 사실은 왜 먹어봤냐면 뭐 식당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어쨌든 간에 나는 고래를 안 먹습니다. 이러면 취재하면 얘기를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꼭 먹어야 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렇게까지 이게 먹어야 되는 식품인가.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나오나요? 왜 맛있냐면 별미이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별미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먹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 오리고기 뭐 이런 거. 근데 고래고기는 그러니까 생선은 아니에요. 맛은 진짜 생선 맛은 아니고 그런 종류의 고기인데 새로운 종류의 고기의 맛인 거죠. 예. 포유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종류의 고기 맛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제 잘못해서 밍크고래가 아닌 돌고래나 상갱이 같은 걸 먹었을 경우 아주 맛이 역하고 맛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고래고기는 먹지 않겠다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좋은 밍크고래를 먹었을 경우 그래 나중에 울산에 오면 한번 또 먹어봐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두 가지. 값은 어느 정도였고 요리를 좀 뭐 탕인지 뭐 아니 회인지, 고래는 구이인지. 거의 100% 수육으로만 판매가 아. 되고요. 뭐 기껏해 뭐 된장이나 다른 국 같은 찌개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약간씩 이렇게 그런 경우 대부분 수육이라고 봐야 되고 고래고기는 이게 잡으면은 바로 고래는 이제 냉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창고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 때마다 꺼내서 삶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쌈 하듯이 삶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고래고기가 사실은 아까 고래 기름 얘기를 했지만 되게 기름이 많은데 이 형태 수육으로 나오니까 기름이 쫙 빠진 맛있는 나름 담백한 음식이 되는데 근데 그게 약간 뒷맛이 이상한 맛이 있어요. 역한 맛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때 딱 그 앞에 나온 거 이상을 더 못 먹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래고기는 많이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인의 말에 따르면. 네. 주인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굳이 그렇게 해서까 일부러 잡아서까지 먹을 별미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값은 네. 울산이랑 서울이 되게 많이 달라요. 울산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이게 2, 3인 먹을 수 있는 한 접시가 이제 고래도 되게 크기 때문에 왜 참치도 보면 부위별로 이렇게 참치회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위별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모듬도 나오는데 한 7만 원. 그럼 서울에서는 2배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밍크고래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울산을 벗어나면 일단 상갱이나 다른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밍크고래는 사실 수요가 많은 데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그 가장 최대 소비처인 울산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이제 다른 데 가면은 이제 그런 맛없는 고래고기를 드시게 되는 거죠. 값은 뭐 그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그렇게 고기로 유통되는 고래들은 다 우연히 그물에 걸린 거다 아니면 뭐 죽은 것을 건져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로 유통이 되는 건데 저는 그것도 정말 다 그런지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01년부터 10년까지 5,200마리 고래가 혼액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통계상으로 뭐 전 세계 3분의 2의 고래 혼액이 한국에서 혼액이란 일어난다. 건 걔만 딱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것과 섞어서 잡혔거나 어민들이 설치한 어망에 우연히 걸린 고래죠. 보통은 이제 그 정치망. 네. 그러니까
가둬놓은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쵸. 그물에 고래도 같이 걸려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우연히 잡혔네요. 그러게요. 그 근데 10년에 또, 5천만 마리가 넘으면 그럼요. 1년에 거의 얼마야? 빨리 그쵸. 계산하면 그러니까 또 500 이게 마리? 사실 그게 그러니까 5,200마리가 정말 만일에 걸렸다고 치면 하루에 그게 다 죽어 있었겠느냐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실 야생동물 야생동물 보호법이나 안 그러면 정말 상식적인 차원에서 멸종위기 동물은 혼액이 돼서 어망에 걸렸을 경우에는 방류를 해주는 게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한 마리당 잡으면 이게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민들이 혼액이 됐을 때 방류의 노력을 안 하고 죽을 때 이제 고래는 포유류니까 숨을 쉬려고 그러면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망에 걸려서 밑에 있게 되면 질식이 되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익사하는 거죠. 그쵸. 익사.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혼액이라는 게 우연히 걸렸다라는 것까지는 맞지만 이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 혼액이 된 그런 고래들 중에서도 작살 자국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혼액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거를 자원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혼액된 고래의 처리를 간소화하는 이제 그 고래고시 개정안을 2010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멸종위기 동물을 혼액된 거를 방류를 안 하고 해체를 쉽게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그런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혼액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망 자체를 그 고래나 돌고래들이 혼액이 안 되게 많이 개발을 해요. 음향장치, 핑어라고 하는 음향장치를 부착을 한다던가, 안 그러면 그 소나라고 음파 탐지기에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나라는 아예 혼액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기내절 정치망도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 사용이 금지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혼액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다의 로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10년 동안 5천 마리가 넘으면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2마리씩 하루에 2번씩 로또가 터진 거네요, 계속. 그러니까 아무튼 그 장치망 문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게 정말 우연히 잡힌 건지 아니면 우연에 가장한 필연인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족 자원이 감소했다 하는데, 어족 자원의 감소는 고래가 먹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사람이 먹어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래를 죽여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업 방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 해야지, 그거를 고래를 죽인다고 이게 어족 자원도 사실은 그런 혼액하듯이 다 밑에서 트롤망으로 어린 그 생선들을 잡고 싸그리 잡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 최진주 기자가 가보신 울산이 고래고기 식당도 많이 있을 테고, 고래 관련 그런 문화체험관 그런 특구다 보니까 그런 시설도 많이 있을 텐데 가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울산 중에서도 울산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장생포라는 데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요.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포경이 오랫동안 해왔던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가 고래 문화 특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가보면, 그러니까 외지 사람은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풍경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길이 있는데 고래로예요. 길 이름이 고래로인데 맞아요. 고래로에서 이제 남쪽을 바라고 왼쪽을 딱 보면은 이 고래 문화 이제 특구 이렇게 써 있고, 고래 연구소가 있고, 고래 박물관도 있고, 고래 생태 체험관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돌고래 3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무슨 체험선인가 하는 게 배가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그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돌고래 뛰노는 거 이런 거 바라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고래 문화를 이제 관광 자원화하는 거죠, 고래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딱 그 길의 오른쪽을 딱 보면은 고래 식당들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참 특이하다. 한쪽에서는 관광 자원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는 그거를 식당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엔 이게 고래 문화특구가 아니고 제가 고래 관광특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고래 관광특구에 왜 고래 식당이 있냐고 했더니 고래 관광특구가 아니라고 여긴 고래 문화특구다. 그러면서 고래를 먹는 문화도 문화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역사성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먹는 게 더 익숙하고 그 옆에 그 관광이라고 돼 있는 게 오히려 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좀 새로운 거죠, 생경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막 뭐 그 나름 거기도 이제 상당한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래고기를 먹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뭐랄까 지금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뭐 다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뭐 소수의 문화를 탄압할 수는 없는데 이제 현재 이제 고래는 그러니까 약간 보신탕 문화 얘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논란이 예를 들면 뭐 개가 인간의 친구냐 뭐 먹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개는 뭐 저도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아니 좀 이상한가? 근데 어쨌든 간에 고래는 보호동물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식문화라는 것을 이게 어디까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조금 이 보신탕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왼쪽에서는 뭐 애견 쇼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신탕을 팔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고래 문화 특구라는 데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고래 축제도 열고 있는데 하면은 그렇게 고래 식당에서 이제 성업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참 특이해요. 독특해요. 애들 데리고 갔는데 고래 체험관에서 돌고래 뛰노는 거 보고 바로 옆에 가서 이제 고래고기도 먹고 이게 고래고기야. 이제 그런 건데 참 그렇긴 하죠. 네. 그 장생포 주민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는 뭐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그 고래고기 식당이 생계 유지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실제 불법 포획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상은 좀 어떤가요? 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불법 포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에 IWC에 보고된 불법 포획의 건수가 총 국제적으로 23건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21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제일 불법 포획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21건이 당연히 전부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의 고래고기 유통량, 저장량 이런 것과 고래의 혼액으로 이제 혼액은 대부분 당연히 해경으로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혼액이 될 경우에. 그래서 그거는 다 이제 잡히는데 이제 집계가 되는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많은 양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 이제 불법 포경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경찰이 실제 해경이 잡은 것 중에는 뭐 이제 정말 그러니까 그런 불법 포획은 이제 조직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잡는 조, 그다음에 해체조, 운반조 이렇게 조별로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 이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조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포식으로 포경선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앞에 작살포가 달려 있고 그 속도도 일반 배보다는 훨씬 빨라요. 왜냐면 고래를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개조를 해서 가서 잡아서 대신 그 잡은 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해체까지 해가지고 이제 몰래 가지고 와서 이제 유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난 분이 이제 울산 환경운동연합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2005년에 그러니까 불법 포경을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포경 목격을 불법 포경을 하려는 배를. 근데 어떻게 목격을 했냐면 예전에 포경을 했던 분인데
그분을 이제 고래 관광 쪽으로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하자. 왜냐면 이 포경선들은 고래가 어디 있는지를 알거든요. 보통 우리가 나가면 고래를 보기가 힘들어요. 바다에 그냥 망망대해 어디에 고래가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포경하시는 분들은 그걸 딱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래가 어디를 잘 간다. 우리가 이제 그분 이제 비유인데 애들이 학교에서 안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찾으러 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놀이터, 뭐 오락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뭐 구멍가게 뭐 이런 데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래가 어디 가서 놀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런 데를 하나하나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같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갔더니 30분 만에 고래를 찾더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금방 찾는 거죠. 그래서 와, 이 기술 참 대단하다. 근데 그때 그 뒤에서 진짜 불법 포경선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선장께서 제발 찍지 말라고 이 망망대해에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사진은 못 찍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신고도 못했고 사진은 뭐 그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바다에서 그런 게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도 해경이 출동하기 전에 거기서 없어지면 끝이고 이렇게 또 해경의 어떤 단속 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법 포획이 작년에 뭐 21건, 20몇 건 이렇게 보고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포경을 갖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처럼 보였을 경우에 그런 것이 좀 더 성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 목적의 포경이라고는 하나 네. 사실상 뭐 포경을 하라는 포경에 대해서 어쨌든 완화하는 그런 게 비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불법 포획이든 과학 목적의 뭐 그런 조사 목적의 포획이든 고래를 잡는 과정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이제 고래는 사실 인도적으로 죽이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동물이에요. 일단 포유류 중에 거의 제일 몸집이 큰 동물인데다가 뭐 운동하는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그 펜트라이트 할픈이라고 작살 라이트를 그러니까 그 폭발물이 수류탄이 장치된 그 작살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 그게 첫 번째 맞아서 즉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한 고래의 몸에 맞으면 한 20cm 정도 그 구멍이 뚫린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안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10배, 20배 큰 구멍을 만들어서 뭐 쇼크사로 죽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 한 번에 그렇게 즉사를 하게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2차로는 그 라이플, 소총을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고래의 특성상 고래가 그 혈액순환이라던가 메타볼리즘을 자기 안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대부분은 뭐 충격을 받아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질식해서 죽거나 그래서 2002년에 노르웨이랑 그 일본이랑 그 고래가 어떻게 죽었는지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60%가 포획된 고에 60%가 한 번에 즉사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사육 과정이 굉장히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더 국제사회의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노르웨이 얘기를 하셨는데 노르웨이는 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왜 이 상업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건지? 노르웨이야말로 정말 그 옛날부터 포경 문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업 포경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그 포경에 달려 있고. 네, 실제로 IWC 회원국이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하고 포경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고래가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쿼터를 정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매년 한 40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를 잡고 있어요. 밍크 고래를 그리고 받고 있고 이제 IWC에서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뭐 그거를 갖다가 관리가 뭐 조사 몇 마리를 죽였구나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노르웨이랑 그다음에 또 아이슬란드도 사실은 그걸 갖다가 그런 유해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두 나라가 그런 IWC의 그 고래를 잡지 말자를 갖다가 이제 거부하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IWC 허락을 받고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인 거고요. 이제 과학적 포경이라는 형태로 쿼터를 얻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나라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원주민 생존 포경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허용받은 나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캐나다, 미국, 러시아, 뭐 덴마크 이런 쪽인데, 거기에 에스키모인들의 경우에 이제 북극 근처에 살기 때문에 뭐 소도 없고 단백질 뭐 공급원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쿼터를 받아서 예, 그쪽은 또 이렇게 잡고 있죠. 어쨌든 그 IWC에서 우리 대표단이 그런 폭탄 선언을 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 불거지니까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제 철회하겠다, 그런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럼 정말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IWC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인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정부가 그때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철회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그래서 뭐 일부 신문에는 아예 철회, 뭐 일주일 만에 철회,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랬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뭐 또 어디는 철회하기로 방침 뭐 그러다가 또 그것도 아니다, 뭐 계속한다,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예, 오늘 확인한 거는, 총리의 말은 우리의 기본 입장과 다르지 않다. 어업인과 환경단체,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다는 뜻이다. 그리고 거치고 나서, 예, 근데 만약 포경이 없이도 우리의 고래 조사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있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협의를 거쳐서 만약 뭐 그럴 방법이 뭐 충분히 있지 않다면은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뭐 11월에 IWC에 보고서를 내고, 그다음 내년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절차가 과학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IWC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사실 그 보고서는 어떤 강한 뭐 압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 권한은 없어요. IWC는 뭐 사실 그럼 또 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냥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권한이 있는 건 좀 주권 국가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정도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이 참작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어쨌든 과학 포경을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농림부 입장이에요. 좀 뭐 강준석 농식품부의 그 원양 협력관 이분이 이제 IWC 국내 대표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대표이기도 하고, 이분 이제 국장이 말씀하셨고, 총리의 말씀도 사실은 그 원론적인 점에서 우리랑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 그 과정이 좀 중요하겠죠.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 근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IWC에 가서 그런 그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고, 그렇죠. 네.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너무 좀 뜬금없었죠, 정말. 네, 이미 가서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와서 의견 수렴한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할 절차상, 생각이 별로 없었던 예. 거죠. 그런데 이제 막 난리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봐, 의견 수렴도 해볼게, 이렇게 바뀐 정도? 약간 한 발 물러났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전후 관계가 그렇게 좀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왜 갑자기 저는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고래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고, 이 시국에 다른 현안도 많은데, 그렇죠.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돌고래 제도리는. 사실 진짜 올해가 좀 특이하게 고래에 대한 이슈가 많았어요. 그렇죠. 이 환경단체 입장에서도 되게 그런 이슈가 많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그 제돌이 방사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 가둬 키우는 게 뭐 그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뭐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기도 했고, 또 그러나 제도리는 결국 못 갔잖아요. 지금 아니요, 제도리는 지금 방사 훈련을 받고 위한 있는 중이에요. 예, 훈련장에 갈 준비를 아직은 하고 그러니까 있는 지금 서울에 있는 중입니다. 거죠. 아직은 서울대공원에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포획해가지고 쇼에 동원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다. 뭐 이것보다는
제도리도 불법 포획된 개체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작물을, 그리고 서울대공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작물을 사용을 해서 이윤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예, 뭐 중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어떻게 하다 올해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런 해양 포유류, 돌고래, 고래 예,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이 예, 모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 그냥 뒀어도 됐는데 정부가 괜히 논란을 지금 짚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배경이 궁금하네요. 왜 그랬는지. 사실 어민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한 것이 보호동물을 이게 잡는 게 맞느냐에 네.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상식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고래 식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2009년에 한번 폭염 재개에 대해서 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반대가 70% 가까이 나왔고 찬성이 한 15%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거의 압도적으로 반대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잡는다는 거를 잘 생각을 하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조차 안 그쵸. 하고 있던 거예요. 갑자기 무슨 사실 예. 근데 멍하니.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포경 계획은 쭉 이제 포경의 의사는 밝혀왔다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좀 시기적으로 또 예, 그렇게 뭐 일본에 뭐 편을 든다, 손을 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번 정권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는 2005년부터 계획을 해왔다. 네, 그때 그러니까, 2005년에 예. IWC 총회를 우리나라에 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해온 거다. 했더니 또 일부에서는 뭐 멸종의 기종을 잡는 거를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게 자랑이냐 뭐 이런 말도 들리고. 예. 이건 제가 한 말인데. 그래도 강행을 한 거, 그리고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그쵸. 그동안 사전 작업을 해왔던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부처 간 협의도 안 됐을, 전혀 안 국민적 됐었죠. 협의는 고사하고 부처 간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하다 고래를 가지고까지 이렇게 국민 분열 문제를 일으키네요. 자, 오늘 시사난타 H는 이 고래잡이 우리 정부가 IWC 연례 총회에 가서 갑자기 이제 폭탄 발언을 해서 불거진 이제 고래잡이 허용 여부를 놓고 울산에 현지 취재를 다녀오신 최준주 기자와 또 동물자유연대 이영주 팀장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물에 걸린 고래를 혼액됐다고 하는데요. 작살로 잡는 것도 잔인하지만 그물에 걸려서 익사하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끔찍한 죽음입니다. 보통 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바로 죽는 것은 아니고 2, 3일 동안 숨을 쉬지 못해서 몸부림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10m가 넘는 큰 고래는 열흘 동안 몸부림치다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죽을 때까지 놔두는 것을 우연히 걸려서 죽었으니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무심코 별미로 먹는 고래고기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고래라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난타 H 40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행의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고요. 제작에는 디지털뉴스부의 양홍주, 강희경, 박소영, 허경주 기자입니다. 그동안 시사난타 H의 총감독을 맡았던, 그리고 저희가 근로감독관이라고 불렀던 양홍주 기자가 1년 동안 미국 연수를 떠납니다. 다음 주부터 1년간 떠날 예정인데요. 연수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